참 껐다가 제가 다시 이게 파동 원리가 즉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놓고 나서 효과를 확인해야 되죠. 효과를 확인을 안 했네. 제가 대학교 때 이게 현대침구학원에서 그 복학제기 실습을 제가 직접 여기 제 손바닥에다가 가한페 자리에다가 그 복각제기 한 자리예요. 여기는 점이 생긴 자리. 그 다음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합곡 자리에 그 연필심 찔린 자리. 그 다음에 제 7살 때 그 화상 고구마 꼬 먹다가 화상 입은 자리. 내지는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하던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중학교 1학년 때 낫에 베인 살이.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접했을 때 그 JP를 만났을 때 몸에 나타나는 점이 점을 보고 진단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 아래팔에 여기 심장 자리에 점이 있는데 이 왼쪽 가슴에도 북두칠성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이렇게 되는 여기 여기 안 펴진다는 말 여기 어디라고 위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반대편에 여기 원래 실제적으로 요 끝에 놔야겠지만은 얼추 잡아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정도만 더 놓을까요? 우선 이 정도만 놓을게요. 더 놓을까? 지금 이게 힘이 완전히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뜯었는데 지금 잘 못 뜯는 거예요. 여기도 스크래치 난 흉터 난 데가 있어요. 여기도 언제 났는지도 예전에 뭐 하다가 끓였어요. 그 다음 여기 검버섯 같은 거 좀 자꾸 생기네요. 왼손 오른손 등에 둘째 손가락 검지 위에 여기도 막 약간 뭐라 각질 비슷하게 생겨 있네요. 꼭 그 자리는 아니다. 그 근처에 놓으면 되죠. 그리고 뭔가 눈길이 가는데 그 다음 끝과 끝은 같다니까 경추 1, 2번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처음 영상에는 이게 자세를 반듯하게 한답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입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추 1, 2번 C1, 2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C1, 2가 안 보인다는 말은 제 치료점이 어디에 문제다? C1, 2의 문제다. 경추 1, 2번의 문제다. 또 다르게 입만 보인다는 얘기는 입이 경추 3, 4번이니까 입의 문제다가 또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C1, C2의 문제, 얼굴이 C1, 2, 3로 돼 있으니까 1, 2, 3번이라고 한다면은 안 보이는 1, 2의 문제기도 하지만은 또 입만 보이는 C3의 문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체 파동 원리는 보여지는 부분, 예를 들어 손목이 아파야 하면 손목이 문제지만 또 어떻게 되면 손목이 가리키는 시소의 반대편은 어디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고 아파라 입이죠. 남창규 입 좀 그만 까불어라.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침을 놨어요. 이렇게. 근데 자, 여러분들 자꾸 하는 얘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자꾸 자리를 따져요. 원리를 따져야 된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어느 자리에 넣는다가 아니고 오작동의 흔적인 점,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 티눈에다 놨잖아요. 내지는 손가락 끝은 C1이니까 C1 해당되는 자리. 또 제 영상에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자리에다 침을 놓은 거죠. 자, 지금 어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떤가 보세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오른쪽이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다 하더라도 완전하진 않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상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 13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기를 쓰지 않듯이 만약 우리의 삶이 늘 평온하고 만족스럽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은 우리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나마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원경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의 말이죠. 남창규가 매일매일 수시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한때는 성경 묵상을 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일기장에 일을 썼지만은 지금은 유튜브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채널이 유튜브 영상들이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져 있는 글들이 남창규의 일기다. 평탄하면은 일기를 쓸 일이 없는 거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 일기를 쓴다. 프랑스 어느 해변가 정자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열심히 그림을 해설하는 현지인 여인 세라자데와 3프로 TV의 김프로 순간을 영혼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업병이 발동해 핸드폰을 꺼내다가 잠을 깼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생시다. 3프로 TV였다. 잠결에 틀어놓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느새 흘러 3프로 TV 전원경 작가와의 대담 모네의 그림 해설이 나오는 거죠. 인체파동원리의 오작동은 과사용이다.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특정 부위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실명 직전의 백내장이 그렇고 평생을 시골 교회 목사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언어장애, 멀티포칼 페리벤트리큘라 화이트 매터 디지즈인 뇌경색도 그렇고 30년을 한의사로 특히나 인체파동원리를 접하면서 어느 한의사보다 침을 많이 놓는 남창규의 직업병, 매일 침을 어떻게 놓습니까? 매일 침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매일 매순간 생각의 꼬리를 잡느라고 핸드폰에 쥐하로 글을 적는데 오늘에서야 깨달은 거지만 좌파들 두드리기는 손가락이 오른쪽 검지다. 이제 핸드폰 아이폰에다가 글을 쓰죠. 예를 들면은 PC에다가 하려면은 누워 있다가 불을 켜야 되고 컴퓨터를 PC 화면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다. 아니면 메모장에다 일기를 쓰는데 메모장에다 일기를 쓰면은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결국은 노트북이나 PC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쉽고 편한 것이 아이폰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마우스에다 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어느 손가락을 댑니까?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죠. 결국은 이런 자세가 남창규의 직업병이다. 그것도 침 놓는 자세로 구부러진 강직된 자세다. 이런 자세가 결국은 이런 자세로 30년을 살아온 거고, 또 내지는 유튜브를 하면서 20년 5월달이네요. 5월달부터 아이폰을 가지고, 그 무거운 아이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틀 연장으로 제천에 눈이 폭설이 30에서 40cm 가량을 내려서 네제로 300 골프존 파크 청정 VIP 라운지 마당과 주차장과 도로를 치우느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자세로요? 이렇게 밀대로 미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포박성, 말초신경병증. 근데 그게 아닌 거다. 결국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40년 평생의 누적된 축적된 결과물이다. 인체파동원리 메타언어는 끝과 끝은 같다이다. 일상의 해소책은 비일상인 거죠. 우주의 끝은 티끌입니다. 모네의 우주였던 바다는 말년에는 작은 연못의 수련이 된 거죠. 인터스텔라인 거죠. 속초에 있는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파동원리가 인터스텔라네요 하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인 거죠. 사이간자죠. 사람과 사람, 결국 관계가 파동이다. 끝과 끝은 같다. 너와 나가 하나다. 음양의 조화다.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검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방아쇠 수지는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폈을 때, 손가락을 붙였을 때 오른쪽 둘째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져요. 이렇게 하면은 펴지긴 하지만은, 그 다음 세수할 때, 양침물 할 때 어떻게 돼요? 손에 물이, 오른손이 물이 안 담기는 거죠. 손등으로 펼 때 이렇게 펴지긴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붙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거는 쫙 펴지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죠. 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셋째 손가락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오른쪽 검지가 구부러져 있고 손등으로 펼 때 손가락이, 특히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붙지 않고 따로 논다. 평상시에 제가 튀어나오는 요 양계혈이 양쪽 다 심줄로 해서 튀어나오는데 여기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유난히 더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죠. 원래 저 태어날 때부터 요 발가락이 나오죠.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는데 요 발가락이 요 부위가 종내가 아래쪽이 더 돌출돼 있습니다. 근데 삐면서 1년 전에 삐면서 더 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해반증이나 이런 것도 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후천적인 그런 습관, 행동이 더 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되고 힘들고, 특히 화장실 뒤를 닦는 동작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 힘이
약간 떨어지고 부조화스럽죠. 섬세한 동작이 힘든 거죠. 당장은 생각하면 손가락, 젓가락질이 안 되고 힘이 떨어지고 하면 뭘 의심할 수 있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포박성, 정중신경이나 뭐 척골신경 마비나 아니면은 경추척수증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는 끝과 끝은 같다는 것을 말초가 중추고 중추가 말초다. 체성신경계가 체성신경계가 자율신경계고 자율신경계가 체성신경계다. 교감신경이 부교감이고 부교감이 교감이다. 긴장이 이완이고 이완이 긴장이다.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다. 이 또한 한의사로 제가 대학병원에서 심장과 뇌혈관 심계내과 중풍내과죠.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온 누적이라는 말이 과사용, 편향, 관성이죠. 기울기의 결과물이다. 그래요. 뭐 어떤 면에서 침만 놓았으면 평범한 한의사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인체파동 원리에 입문하면서 인체파동 원리의 전도사로 결국은 그 길로 나섰잖아요. 세상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인체파동 원리를 설파하겠다. 결국은 혼자 선구자의 길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억은 희미하니까 기록으로 남기려고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려고 순간을 영혼으로 남기려고 어디를 가든 무거운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거치대도 없이 왜 거치대를 들고 다냐면은 안정은 되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찍지 마세요 하는 거죠. 기록물로 영상물로 남길 수가 없는 거죠. 내지는 이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하면 말이 어떻게 돼? 버벅대기도 하고 또 내지는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다, 숨긴다 이죠. 자기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다. 물론 그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을 끝과 끝은 같다라는 관점에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바로바로 그냥 카메라를 항상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갈 때도 아이폰을 들고 가고 내지는 진료할 때도 어떻게 돼요? 어떤 영상을 환자 진료하면서 바로 찍으려니까 옆에 핸드폰을 놔두고 찍어야 되는 거죠. 장시간 손목을 이렇게 거치대 삼아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자세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무명으로 그림 한 점 못 판 고흐나 말년에서야 빛을 본 모네처럼 운명은 기구한 거죠. 결국은 운명인 거죠. 그림 안에 인생이 세계가 들어있다. 모든 그림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Every picture tells a story. 글래스고 케빈 글로비 미술관 전시실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네나 모네나 고흐나 이런 그들이 지향하고 걸어간 길 끝에는 빛도 있지만 희망, 욕망도 있지만 동시에 그 끝에는 죽음이, 파멸이, 사멸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아파야, 내가 죽어봐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길이 열린다, 선명해진다. 그래서 끝과 끝은 같다라는 점에서는 의사가 환자고 환자가 의사다. 가장 명의는 진짜 환자인 거다. 진짜 환자가 되어봐야지, 진짜 환자여야지만이 명의의 자격을 가진다. 제가 예전에는 젊을 때는 뭐라고요? 저는 심판자였어요. 교통순경이었죠. 당신은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음주하면 안 돼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신이다. 신의 위치에서 한자를 판가름한 거죠. 하지만 나이가 60이 되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구나. 나도 환자구나. 집사람 표현에 하면은 제가 침도 안 넣고 내 몸에다 침도 안 넣고 그렇게 방치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남들은 병은 잘 찾아내면서 남 고치면서 당신 병도 못 고치는 게 의사 맞아? 니나 잘해. 당신 병이나 고치는 걸 가지고 고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좀 떠들어. 또 내지는 당신이 당신 병에 대해서 좀 고치는 걸 좀 영상을 찍어봐. 제가 한 대 얻은 거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소리 듣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숨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가린 거죠. 아래 또리를 가린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숲으로 들어간 거죠. 그늘 밑에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하죠? 찍지 마세요 하는 거죠. 내 얘기는 올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구나. 결국은 일기라는 것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다. 그게 또 결국은 치유이기도 하고요. 상처가 상흔이 치료다, 훈장이다, 더글로리다. 아파봐야지 철든다. 그래서 오른쪽 둘째 손가락 중간 마디에 여기에 약간의 긴장은 뭐라고요? 여기가 왼쪽 팔꿈치인 거죠. 가운데가 머리, 왼쪽 팔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왼쪽 팔꿈치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왼쪽 팔꿈치, 여기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왼쪽 팔꿈치니까 왼쪽 팔꿈치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제 팔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심장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심장을 왜 이렇게 하게 있겠어요? 심장이 약하다니까 심장을 뭐한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둘째 손가락 중간마디 긴장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오른손가락의 문제다. 그래서 오른손가락은 뭐예요? 손끝이니까 신경계로 따지면은 경추가 7개니까 경추라는 팔이라는 경추에서 제일 끝이니까 경추 7번 뼈죠. 그래서 또는 7, 8번 신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엄지 둘째 손가락은 오른쪽 둘째 손가락은 경추 7번 신경이라고 봐도 되고 6, 7번 뼈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든 경추 7번이다, 끝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내지는 끝과 끝은 같다라는 관점에서는 인체파동원리에서는 머리가 경추 1번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경추 7번도 되지만 손끝이 되는 거죠. 또 다리는 발끝이고 그러니까 하체까지 다 포함하면 발끝인 거고 손으로 따진다면 손가락 끝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 머리란 의미는 경추 1번이 된다는 얘기도 되고 또 경추 1번의 반대편이 경추로 따졌을 때 경추 7번이니까 손가락 끝이 또 경추 1번인과 동시에 경추 7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신경 해부도도 분절 영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인체 파동원리에서 인체 지도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닌 거고 실제 해부도 신경도 근육도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디예요? 오른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어디를 보호하기 팔이 뭘 위해서 하는 거 활동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내장기관을 어떻게 돼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심장이 뛴다, 내장기관이 활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와 균형을 이루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오른팔은 간인 거고 왼쪽 팔은 뭐 하는 거예요? 심장을 역할을 한다. 실제 가운데가 머리, 검지는 심장, 둘째, 넷째, 다섯째는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건 간이고 둘째, 넷째가 되는 거는 첫째, 둘째는 어떻게 심장이죠. 그래서 왼쪽 팔 다리는 심장이 주관하고 오른 팔 다리는 간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팔이 그렇다는 말은 1차적으로 어디가 안 좋다? 내장기관으로 따지면 간이 안 좋은 거고 예를 들어 심장만 안 좋았다면 왼쪽 팔에서 왼쪽 넷째 손가락이 문제가 됐을 거죠.
그 말은 오른쪽 간인 오른팔에서 오른손에서 둘째 손가락이 그렇다는 얘기는 간 중에서 심장이 안 좋다.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다는 거고 왼쪽 넷째 손가락이 문제가 된다면 심장 중에서도 심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중지 양이냐 양중지 음이냐 뭐 음중지 양이 음중지 음이냐 음중지 양이냐 이런 거죠.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는 어떻든 오른쪽 둘째 손가락의 중간 마디의 긴장은 어디에? 첫째는 간인 거고 내장기관으로 따지면 둘째는 간 중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왼쪽 팔꿈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됐어? 이 쿠션으로 들어가면은 심장을 가리키는 거죠. 심장도 안 좋다. 원래부터 간이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 심장이 또 문제가 된다.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군 면제를 받았잖아요. 눈은 어디예요? 왼쪽 눈은 심장, 오른쪽 눈은 간이니까 심장과 간도 다 안 좋다. 2차적으로는 또 눈은 간이니까 간도 안 좋다. 뭐 제가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든 간이 용을 쓴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손가락 끝은 끝과 끝은 같다는 말이니까 경추가 1번인 그 돌출된 것은 다 머리니까 결국은 여기가 머리가 경추 1번이라고 한다면 손가락 끝도 경추 1번 C1 발가락 끝도 C1 젖꼭지 끝도 C1 유두도 혀 끝도 C1 귓불도 C1 코끝도 C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엄지와 오른쪽 엄지와 검지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건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지금 이거는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이건 펴지는데 지금 이게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기가 뭐 하고 있다? 위장이 긴장되어 있다. 결국은 위장도 안 좋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검지와 중지의 이렇게 벌어짐이 결국은 어디에 이완인 게 왼쪽 목은 이완, 오른쪽은 긴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손목 양계혈에 보이나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양계혈의 돌출도 결국은 경추 머리는 머리는 경추 1번, 2번, 턱은 3번, 어깨는 4번, 팔꿈치는 5번, 손목은 6번이잖아요. 6번 신경. 그 다음에 여기는 뿌리마디는 7번, 그 손끝은 8번이니까 결국은 경추 6, 7번 신경의 이상을 암시한다. 또한 오른손목의 양결 주변에 돌출된 부분도 손목이 어디라고요? 허리니까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요추 5번이지만은 제가 생긴 폭은 요추 한 4번하고 5번 사이니까 요추 4, 5번이다. 그래서 손가락 끝이 C7이니까 뼈로 따진다면은 그 끝은 C1인 거고 또 머리에 C1의 끝은 뭐 어떻게 돼요? 경추로만 따진다면 C7인 거고 척추로 따진다면 L5S1인 거죠. 요추 5번 천추뼈죠. 그래서 요추 5번의 또 끝은 뭐라고요? 요추라는 한 뼈를 한 몸으로 본다면은 서해 부인 거죠. L1이고 또 그 불알이 있는 데가 어떻게 돼요? 꼬리뼈니까 결국은 끝과 끝은 같다. 끼리는 같다. 그러니까 L1과 흉추 T12는 어떻게 돼? 같이 붙어 있지만은 또 끝과 끝인 거죠. 그러니까 L1과 흉추 12번이 같이 붙어 있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T12번의 끝은 T1이잖아요. 흉추 1번. 그러니까 L1이 또 뭐예요? T1인 거고 T1과 C7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는 말은 같다는 거죠. 유유상족이니까 흉추 1번과 경추 7번이 같고 C7의 끝은 어떻게 돼? C1이니까 C7과 C1이 같다는 말이니까 C1과 같은 것은 뭐 C7이고 C7과 같은 것은 T1이고 T1과 같은 것은 T12고 T12와 같은 것은 그와 붙어 있는 L1이고 L1과
같은 것은 끝은 어떻게 돼요? L5고 L5와 같은 게 또 붙어 있는 S 천추니까 결국은 C1, C7, T1, T12, L1, L5, S 천추가 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 붙어 있기 때문에 같고 떨어져 있어도 같다. 예. 결국은 끼리끼리 논다 하지만은 또 끼리끼리 노는 사람도 한패지만은 또 바르게 그 왕따 시키는 그 반대편인 왕따를 시키는 그 사람하고도 또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파가 만파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기울기다. 관성 편향이다. 결국은 성장이냐 시련이나 성장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겠죠. 실패는 어떻게 돼요? 하향 곡선으로 가겠죠. 이렇게 방향의 문제일 뿐 결국은 기울기는 생기게 되어 있다.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관성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향이 있는 한, 어떤 목적지가 있는 한, 꿈이 있는 한 흔들린다, 방황한다, 진폭을 그린다는 거죠.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선을 그리면서 더하다 덜하다 더하다 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부작용 없는 치료를 기대하지만은 세상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시련 없는 행복은 없다. 고진감래다. 전반전이 잘 나가면 후반전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 전반전이 꼬꾸라지면 후반전은 반등하게 되어 있다. 물론 뭐 평생을 고우처럼 불행하게 살았던 화가도 있지만은 인생은 뭐라고요? 이승만 아니고 저승도 인생인 거죠. 결국은 살았을 때도 인생이지만 죽고 나서도 인생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았을 때 영광을 누리면은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욕먹을 수 있죠. 능지처참이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가 파묘되는 다시 그 무덤을 파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영웅 대접을 받을 거냐, 살아서 영웅이지만 죽어서 역적 대우를 받을 거냐, 살아서는 고난을 받더라도 죽어서 영광을 누릴 거냐. 기독교가 종교가 하는 윤회나 부활이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이 결국은 마라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지금이 42.19km의 마침표 도착선 같지만은 아직도 반환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향이 있는 한 흔들린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흔들림을 통해서 뭐라고요? 지향, 진화 균형, 결국은 북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는 일즉 다, 다즉 일, 일즉 일체, 다즉 일체즉 다다, 일체즉 일이다. 그래서 머리 하나 안에 손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이 다 들어있다.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손 안에 인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둘째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도 이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뭐예요? 인대니 관절이니 이렇게만 따지지만은 뭐라고요? 말초병증이니 정중신경의 마비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뭐라고요? 말초신경병증이 중추신경병증이다. 그게 구하나서도 말초성이 중추성이 있지만은 말초성이든 중추성이든 다 뭐라고 뇌가 척수고 척수가 뇌다. 뇌의 병변인데 어디에 손상이 와요? 팔다리에 문제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경추척수증의 문제인데 어디에 손상이 와요? 손발 전체에 다 오는 거죠. 손에만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목이 마비가 오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오는 거죠.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에서 팔이라는 한 몸으로 따진다면은 오른손가락은 뭐라고요? C1 머리의 끝이기 때문에 팔이 여기와 이렇게 하나가 직선이잖아요. 1차원이라고 따진다면은 머리의 끝은 손끝이기 때문에 끝과 끝은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가 C1이라면 여기도 손끝도 C1이 된다. 또한 머리 경추에서 C1의 끝은 C7이니까 반대편은
C7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뭐가 된다? C7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경 해부도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추 C1, C2, C3, C4, C5, C6, C7, C8 신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근육, 골격계인 오른손가락, 이게 손가락이 피부잖아요. 근육이잖아요. 골격계잖아요. 이런 사지 말단, 사지라는 부분에서 근골격계의 손가락의 끝은 시수의 반대편은 뭐라고요? 내장기관이죠. 그래서 오장육부는 어디다고요? 그 중에서도 간이다. 그럼 심장은 오른손은 왼손은 뭐라겠어요? 심장이죠. 그래서 왼쪽 다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부 근골격계인 오른쪽 다리의 시수의 반대편인 내장기관은 뭐냐? 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장기관에서 그럼 간의 반대편은 어디예요? 심장인 거죠. 심장의 반대편은 뭐다? 심장의 반대편인 내장기관은 뭐다? 간이다. 그래서 간과 심장이 시소의 반대편으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음과 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추의 반대편은 뭐라고요? 요추가 되는 거죠. C1의 반대편은 L5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중지 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음중지 양도 있어야 그게 음양이다. 균형과 조화다. 그래서 음양이 하나를 이룬다. 하나를 이루어간다. 하나를 지향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한 얘기로 대한이 지났잖아요. 이제 입춘입니까? 예, 다시 봄이 오는 거죠. 그 절기가 끝나갔잖아요. 다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막판의 겨울인 거지. 예, 결국은 겨울이 아니다. 봄이 오는 거다. 봄의 전조다라는 거죠. 지금 밤이라고 해서 밤이 아닌 거죠. 새벽이 어둠이 더 깊어지지만은 아침이 온다는 거고. 지금 하나다 하지만은 결국은 지는 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잘 나가겠네. 예. 이제 끝물이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갈 때가 조심해야 된다.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과 끝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체 파동 원리의 파동이 치는 이유이고 끝과 끝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오작동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짝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원인이 누적이 돼서 또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돼? 습관이나 학습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틀어지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병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은 또 그 결과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 누구 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많이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난뱅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인 거죠. 돌고 도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끝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과정이 개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질 수도 있다. 고정불변이 아니다. 변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순환이죠. 서큘레이션이죠. 이게 소통이고 교감이다. 이것도 교감 소통이지만은 돌고 도는 것. 그래서 이론상인 거죠. 온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인 거죠. 돌고 돌아 처음 원래 본래로 돌아온다는 거죠. 불교의 시무도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기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초심을 품은 순간 뭐예요? 꿈은 이상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은 인체파동원리 배우는 분들한테 왜 배우세요? 배워서 뭐 하려고요?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남창규 수준입니까? JP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은 동네 뒷동산을 오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에베레스트 14자 완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14자 완등을 목표로 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크레바스에 빠지는 게 목표예요? 집까지 무사히 귀환하는 게 목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초반심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는 그 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돈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뭐한 얘기로 뭐 남들은 결국 우리가 뭐 사이비한테 뭐 거들났다 전재산을 갖다 바친다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사이비 교주한테 왜 전재산을 갖다 바칩니까? 전재산을 갖다 바치고서라도 뭔가를 얻기 위함이죠. 그렇다면은 전재산을 갖다 바쳤다면은 전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탓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전재산을 바치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걸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는 쉬움만 한 게 아닌 거죠.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야 된다. 다 몸을 다 바쳐야 된다. 오체 투지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야 한편으로 볼 때는 지도 지 머리 못 깎네. 예, 뭐야 남 고치느라고 지 병신 됐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병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다 오체 투지해야 된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 병신이 돼 봐야지 병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나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세상을 향해 칭찬, 친송,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도 환대를 받는다. 그래서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막혔을 때는 계속 앞으로 고고고 할 일이 아닌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요. 저도 제 몸을 치료하겠습니다. 아내가 가장 훌륭한 저한테 반면교사네요. 선생이네요. 그래서 침을 놓는 자리는 1대1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오른손 예를 들면 지금은 처음에는 왼쪽 사오지가 안 됐어요.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척골신경은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뭐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4, 5번 손가락이 마비가 또 눈에 띄어져서 했는데 이게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또 문제가 두드러진 거죠. 그리고 내지는 요 양계열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작동하는 것. 결국은 이 손가락의 문제는 이 손가락이 실상의 통증이라 하지만은 제일 통증이라 하지만은 파동원리에서는 제일 통증이 뭐라고요? 실상의 통증이 내장기관이잖아요. 오장육부잖아요. 결국은 심장이냐, 간이냐, 위장이냐, 뭐 대장이냐, 위장이냐, 뭐 이런 거니까 신장이냐.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오른쪽 둘째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왼쪽 가운데가 머리, 왼쪽 팔이니까 심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심장에 해당되는 자리에다 침을 놓으면 되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허상의 통증이잖아요. 심장이 제일 통증이고 그럼 심장을 건드리지 말고 뭘 해라? 허상의 통증인 제2통증을 다스려라 라는 관점에서는 그 심장의 제2통증, 허상의 통증이 어디에? 여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둘째 손가락에 침을 놓으면 되는 거죠. 아픈 데는 침 놓지 말랐자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심장이 제일 통증이다. 실상의 통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둘째 손가락인 이 자리, 그럼 이거에 대한 출발점은 요 자리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여기는 긴장이 이완이니까. 그러면 이완을 긴장으로 만들어라. 그럼 요 둘째 중간마디 자리를 어떻게 돼요? 침으로 놓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여기서 침 놓으니까 심줄을 건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신경을 건드렸어요 하는데 결국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사람들이 침 놓으면 아유 핏줄은 해로가는 찌르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 몰라요. 또 내지는 건강하면은 혈관이나 신경을 비껴나게 돼 있어요. 뭐 심한 얘기로 아무리 태도
백정이 예를 들면 칼을 해도요. 칼을 휘둘러도 어떻게 돼요? 건강한 거는 어떻게 된다? 빗겨나간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또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요? 점이나 흉터가 있다. 오작동의 흔적인 점,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 티눈, 관절의 변형들을 다가 침을 놓으면 되는 거죠.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점이 있죠. 원래 이제 약간 직자를 하는 게 맞지만은 어떻게 돼요? 직자를 하면 침이 아파요. 그러니까 약간 포 뜨듯이.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구침지혜라고 하나요? 침을 이렇게 놨을 때 닭에다가 허준 동의보감인가 허준에 보면은 닭에다가 살아있는 닭에다 침을 놨을 때 침을 놔도 뭐 이렇게 다 비켜 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걸림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래도 맞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닭이 뭔가 아픈 몸으로 막 활주하면 안 되잖아요.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못 가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돼요?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과속도가 문제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닭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침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치료다. 그러니까 그 양방에서는 말초병증이다, 병추척수증이다. 요거 하나의 문제로만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파동원리에서는 뭐라고요? 간이 심장이고 심장이 간이고 C1이 C7이고 C7이 L5다. L5는 얘를 S1이고 L5는 L4다. 그럼 L4는 또 뭐겠어요? L5도 L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추 3, 4번을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수술이 잘 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어디가 생겨요? 3, 4번과 다른 것 사이, 2, 3번 또는 4, 5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 있어요? 자리에 관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뇌 혈관이 막혔다면 뇌를 풀어주는 거는 어디를 풀어주면 돼요? 팔, 다리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 팔, 다리를 열심히 지압하거나 마사지하면은 팔, 다리에 침을 놔주면 어디가 풀어진다? 뇌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손가락에다 침을 놨다는 얘기는 어디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풀어준다는 거죠. 머리가 너무 용을 쓰니까 머리를 용 쓰지 말라고 손가락을 묶어두는 거예요. 족쇄를 차는 게 뭐라고요? 침인 거죠. 지압을 한다, 마사지를 한다, 붙잡는 거잖아. 안수를 한다는 것은 진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과 끝은 같다. 단순한 병명에 매이지 마라. 예를 들면 병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젓가락질이 마비, 이게 손을 못 쓰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사지마비까지 온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쪼니까 어떻게 돼요? 쪼르륵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말에 코가 깨는 거죠. 놀아나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당장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도 뭐 어디 군인이 뭐 그 위에 있는 상병이 발목을 삐는 바람에 본인의 무게 25kg 빼는 배낭에다가 그 위에 있는 고참 무게 15kg 배낭을 메다가 경사도가 높은 데서 굴러 떨어져서 경추를 다치고 신장이 파열이 돼서 사망했잖아요. 처음에 부모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대장이 대대장인가 중대장이 좀 다친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래서 병문안 가려고 보따리 사고 가는데 다시 전화해서 사망했습니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하냐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돌아가셨다면은 까무라치기 때문에 뭐라고요? 먼저 심호흡할 수 있게 워밍업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포대장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되더라도 뭐라고요? 아직 생사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열심히 구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늦어서 예를 들면 구조가 30분 늦었기 때문에 구조가 2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망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 만약에 구조가 30분 늦어서 예를 들면 구조가 설사 구조가 빨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식물인간인 상태로 된다. 신장이 파열이 됐는데 목이 부러졌는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지마비다. 식물인간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든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씨, 이 내 손가락이 구부러졌네. 내가 환자 평생 이렇게 남들 고치다가 남 좋은 일 하다가 나만 병신 됐네. 세상을 원망할 일이 아닌 거죠. 덕분에 뭐라고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내가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도 환자네. 나도 언젠가는 죽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받아들여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니까 원망이 되지만 상병이나 그 고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 거예요? 그 상병이 그 고참이 먼저 발목을 접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인 그 상병을 산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이 시작이다.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체 파동원리가 말하는 파동이 치는 이유다. 오늘 또 일기를 쓰는 이유다. 잘 나갈 때는 모가지만 쳐든다. 모가지를 쳐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가지를 부러뜨리는 거죠. 모가지가 부러뜨리면 죽으니까 손가락이라도 부러뜨리는 겁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침을 못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라도 구부러지게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럼 일기를 안 쓸 거냐, 침을 안 놓을 거냐, 예를 들면은 그건 아닌 거죠. 시험시험 해라, 천천히 해라. 세월이 좀 먹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